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가 9년 9개월,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트리거는 바로 국제유가의 상승입니다. 석유류 물가가 2008년 이후 상승폭으로 봤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국제유가가 85달러 부근까지 올라온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식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겠습니다. M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국제 원유 가격이 이제 84.05달러까지 네.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1,800원 네.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승의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매니저님? 먼저 아마 이제 이게 지난 2011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차정이라 해서 그때 이제 정유, 화학 이쪽이 이제 상당히 크게 상승을 좀 했죠. 그때 이제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나타나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설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다 일단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결국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공급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공유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유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그 만기일날 뭐 마이너스 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급격히 이제 석유 가격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를 생산했던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산 시설을 좀 줄이거나 왜냐하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줄이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가 미뤄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석유의 부족분 뭐 이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을 지금 촉발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동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좋을 때는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됐다가 이제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축소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사이클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항상 이 사이클만 잘 타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품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유가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사실 2008년, 2005년 네.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레벨업을 하면서 네. 이제 원자재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네. 역시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네. 어떤 사이클의 지점에 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오니까 지금 이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사이클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유나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죠. 유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죠. 지금 각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제 정상화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행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 화물 수송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지 아직 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정상화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수요들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잉이 되다 보면은 그때는 또 이쪽에 이제 설비 투자가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하고 수요의 어떤 시간의 격차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원활하게 조달이 되면 네. 그때는 또 유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생산하고 수요와의 간극 이 부분이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이클은 이제 가수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타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에 있어서 예. 하여튼 이게 가장 큰
약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제유가가 네. 추가 상승도 나올 것이다. 네. 얼마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유가가 다시 이제 정유나 뭐 이런 그동안 이제 다 닫았던 네. 그 정유가 다시 이제 오프닝 가동되고 되면,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이요? 가격은 예. 뭐 제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지금 이제 원화로 말고 이제 달러로 얘기했을 그렇죠. 때 대략 90불 정도는 부근까지는 가지 않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네. 지금 워낙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예. 약간 이제 맞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국제유가 기준으로 얘기를 네. 해야겠죠. 네. 제가 100달러라고 여쭤보는 네.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쭤봤습니다만 네. 그 숫자가 주는 마디 지수의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그 1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네. 더욱더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늘 100달러까지 오르느냐가 지금 시장의 관건인데 네. 추가 상승이 나오고 9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뭐 말씀을 넘겠죠. 지금 해주셨습니다. 속도면.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네. 국제유가의 상승이 가파르기라면 우리 네.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네.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네, 같은데 네. 악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004년도 한번 그때 이제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 경제는 도움이 많이 됐죠. 괜찮았어요. 예, 더 도움이 많이 됐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됐는데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빨리 겨울이 와버리면 이제 감기도 걸리고 뭐 이러죠.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그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속도가 좀 빠를 때는 좀 부담이 되지만 올라가는 거 자체는 우리 경제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 이제 유가에 강한 조선주 있고요.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 이제 주가가 강세를 띠는 이제 조선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석유화학, 우리나라가 또 석유화학에 또 좀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산업 구조는 2004년도에 이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우리 시장이 상당히 그때 좀 어려웠다가 2007년도에 상당히 좀 활짝 폈던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으로는 유가의 상승에 상당히 좋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결국 부정적이진 않다. 다만 이제 이게 올라갈 때 속도가 빨리 올라갔을 때 그 단기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저 2008년 때와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달라진 건 지금 에너지원이 굉장히 네, 다양해졌죠. 다양해졌죠. 예. 예, 친환경 에너지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부, 우리 어떤 네. 기업이나 네, 가게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네. 과거와는 좀 뭐랄까요 분산이 됐다거나 해야 네, 될까요? 네, 예, 네. 국제유가 대신에 천연가스도 쓰고 네. 뭐 풍력도 쓰고 수력도 쓰고 하니까요. 자, 하지만 국제유가의 빠르기, 지금과 같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9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네. 정제마진 개선 효과가 있어서 또 정유제는 직접적인 수혜가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유주가 굉장히 흐름이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가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정제마진의 개선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 차트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유가인데요. 이게 이제 유가 차트인데 이게 이제 지금 주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기간을 길게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봤는데 이때가 이제 유가가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상당히 아주 안 좋았을 때죠. 예,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격세지감 느끼고 지금은 유가가 저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이제 회사들은 재고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재고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석유를 팔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원가, 그러니까 샀던 그 원유는 싸고 파는 석유는 비싸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정제 마진이 유가가 상승 구간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구간에서는 이러한 정제 마진이 계속 확대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 상승 사이클에서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유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정제 마진의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가가 이제 고점 치고 이제 하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반대로 정유줄의 이제 정제 마진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정유줄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구간이고요. 기업들을 그러면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뭐냐? S-오일이겠죠. 왜냐하면 GS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지만 이제 거기는 지금 약간 이제 지주사 형태, 약간 간접 형태고,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면서 거의 이제 지주사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정유사라 그런다면 S-오일인데, 그러면 S-오일이 지난번 이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상승세를 탔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고전을 하느냐?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유가 상승이고, 내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매출을 크게 늘리는, 양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산업 가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도 지금보다 더 커지니까 그때는 그 매출도 같이 커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도 같이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 들어간다면 S-오일은 아마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가격 상승에 의한 유가 상승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하고 같이 맞불리면 그때는 상당히 좀 S-오일의 주가 상승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승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이제 고점이 치고 이제 하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클에 연동되는 그런 종목. 네. 그래서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도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서 네. 투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아예 구체적으로 시기와 네.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매수 사인을 주신다면 네.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바닥권에서 턴하는 그런 차트의 네, 네, 네. 모습이에요. S-오일도 네. 그렇고 오늘 가장 탄력이 좋은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네. 근데 국제유가가 90달러까지 가서 네. 정제 마진 개선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라면 정유주를 사실 텐데, 네. 그런 어떤 피크가 아웃되기 전에도 네. 매도 사인을 네. 가져가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의 매수 사인이라면 언제가 매도 시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유가가 이제 그 사이클의 이제 고점을 예상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나, 그러니까 우리 2011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생산에 들어가는 기간까지 좀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소 유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고점을 잡아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유주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아예 지주사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만큼 이제 매력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S-오일이죠. 네. 예. 네. 자, 잘 네. 들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정유주에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정적 투자 M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